안녕하세요. 김포중앙오기 조은채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합격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지긋지긋한 수업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시다가 되게 오랜만에 긴 시간 앉아 계시니라 지금 좀 머리도 좀 지끈거리고 엉덩이도 들썩들썩 하실 텐데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제는 진짜 돈이 되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오늘 저한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에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 드릴 수 있을까 제가 많은 시간 고민을 거듭하다가 기술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믹스해서 저만의 지도를 마음속에 하나 작게 그려보았습니다. 대신에 그 지도는 지금부터 저의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직접 그려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수업을 들을 때 리액션이 정말 좋은 학생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제 강의에도 리액션이 좀 좋은 분들을 보면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작은 거라도 조금 더 이렇게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시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도 좀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도 드시고 가족들도 우리가 이만큼 희생을 했으니 이제는 네가 뭘 좀 보여줄 차례야 라는 그런 어떤 무언의 압박도 좀 느끼실 텐데요. 사실 합격 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요.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나라는 사람의 성향, 성격, 그리고 내가 타고난 말솜씨가 좋은지 아니면 참을 인을 잘 그리는 사람인지 그래야 내가 설 자리를 좀 빠르게 찾아가실 수 있어요. 다들 시험 보고 나면 당연한 코스인 듯 컴퓨터 학원으로 먼저 달려가시는데요. 완벽한 준비 후에 시작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법문을 다 깨고 합격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네이버 검색마저 어려우신 분이 아니라면 조금 컴퓨터 학원은 뒤로 미루시고 꼼꼼한 준비보다는 당장의 실천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개공을 먼저 할까? 아니면 소공을 먼저 할까? 이런 고민들을 먼저 좀 하시고요. 그분한테 10만 원 들고 가지 마시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먼저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으니 소공을 좀 해야겠다. 그럼 내가 어디에 취직할지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셔야 해요. 한 곳에 오래 계실 필요도 없고요. 1개월 정도면 그 대표님께 배울 만한 스킬들은 다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나랑 맞는 대표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배울 게 많은 사람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돈도 받고 일하면서 실무를 다 배우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세요. 내가 오픈까지 할 수 있도록 실무를 다 알려주시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대표님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계약과 잔금 과정에서 그 대표님의 스킬 정도만 배울 수 있어도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보면 같은 기수 동기분이 오픈한다고 돈 안 받고 거기 가서 한 달만 일하겠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여러분 일은요 돈을 받고 했을 때 책임감이라는 게 부여되고요. 일도 늡니다. 그리고 아니면 혹은 내가 돈을 내고 배웠을 때 당당하게 질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쟤도 초보고 나도 초보인데 뭘 또 배우실 게 없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우선 소속공인중개사 그 채용 공고가 나와 있는 광고들을 좀 추려 보시고요. 그 중에 내가 나중에 오픈해야겠다 싶은 동네는 좀 걸으세요. 이게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사무실마다 규약이 다르겠지만 대부분 소공으로 들어가실 때 퇴사 후 1년간 같은 권역 혹은 동지역 오픈 금지라는 조항에 사인을 하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그만둬도 큰 미련이 없을 만한 그런 곳으로 좀 먼저 고르시고 그리고 좀 다양한 곳에 면접을 보세요. 여기서 꿀팁.
나는 오래 계실 분을 원한다. 뭐 배워서 바로 나가실 거냐? 혹시 뭐 오픈이 목적이시냐? 이런 질문하는 대표님들은 좀 거르세요. 같은 현업에 있는 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면접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빨리 배워서 오픈하세요입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요, 소공이 버는 금액과 개공이 버는 금액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력만 되신다면 언제든지 오픈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하거든요. 일이 없으면 돈도 안 되고 배울 거리도 없는데 열정페이도 아니고 매일 컴퓨터만 쳐다보다 퇴근하는 것도 그게 또 사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면접을 보고 나시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럼 거기 가서 일을 시작하시고 근데 하다 보니까 나랑 너무 안 맞아. 사장이 너무 이상해. 그럼 또 다른 데 취직하세요. 그렇게 한 세 군데 정도는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요. 어쩌다가 저 부동산에 저렇게 여리신 분이 취직을 하셨을까 또 곧 그만두시겠구나 싶을 때거든요. 문제는 대표님한테 있는데 너무 착한 분들은 본인이 이 업과 맞지 않는다라고 자기 탓을 해버리세요. 길게 보면 분명히 이 업하고 잘 맞고 또 성공할 유망주인 분인데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세 군데 정도는 일을 해보시고 내가 이 직업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좀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취업할 공인중개사를 알아보시는데 공을 들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나는 나이도 좀 있고 혹은 또 남 밑에서 일할 성격은 아니다 하고 바로 오픈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부동산 자리를 알아보실 때 권리 금액이 좀 있더라도 좋은 자리를 먼저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권리 금액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현재 그 나와 있는 부동산 매물 대표님에 대한 평판을 좀 들어봐야 합니다. 그 부동산이 그동안 일을 좀 많이 했는지, 아니면 간판을 달고 손가락만 쩝쩝하고 계셨는지, 주변 부동산 사장님들하고의 유대 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좀 들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간판을 새로 바꿀지, 아니면 대표님이 바뀐 티도 안 나게 간판도 집기도 그대로 두고 내 몸만 조용히 들어가서 일을 시작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사무실을 넘긴 지 한 2년이 좀 넘었는데요. 저희 남편은 아직도 고객분들의 전화를 받으면 가게를 넘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다 들어주시고 새로 인수하신 분께 상황 전달하고 고객의 전화번호를 넘겨줍니다. 그곳에서 한 10여 년간 저희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애썼던 그 마음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과, 또 인수하신 분이 저희 김포중앙 출신이시기도 하고 어느새 저희 남편과 이제 형동생 하는 막역한 사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가장 큰 건 아마 저랑 저희 남편의 성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무실을 넘길 당시 이제 한 군데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고객만 넘겨주고 계약이 성사되면 일부만 본인이 갖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한테 다 토스를 해주겠다는 딜을 거시는 주변 부동산 대표님들도 있었어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죠. 그렇다면 저희 사무실의 권리금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짜리 계약을 하실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중개사분이 있는 곳에 가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권리금에 포함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확인을 하시고 기존 대표님의 향후 거처도 확인을 해야 돼요. 특약에 최소 1년간 반경 몇 킬로 오픈 금지라던가 같은 권역의 오픈 금지라는 조항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우동에서 10년 동안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부동산 대표님이 걸포동으로 이전을 하신다면 말 그대로 그건 이전이지 인수인계의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자리는 아닌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은 어느 정도 해주실 건지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가능하다면 무료 인수인계 기간 말고도 한 달여 정도 혹시 급여를 좀 드리더라도 함께 있어 주실 수 있는지 여쭈어 보시고요. 실제로 제가 연결해 드린 저희 동기분의 부동산 자리는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도록 제가 도움을 드렸거든요. 물론 절대로 흔하거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주실 경우 초보로서의 불안한 마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자리의 주인공이 또 뭐 이 자리에 계시네요.
여력이 되신다면 부동산 실무에 능하신 부동산 창업 컨설턴트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오픈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당장의 작은 지출이 아깝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한 달여 정도 먼저 실무 교육을 받으시고 내가 이 업과 진짜 맞는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아니면 오픈 결정 후에 사무실을 알아보시는 동안 실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혹시나 그런 상황이 불가하다면 중개를 해주신 부동산 공인중개사님께 전적으로 좀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면식도 없다가 부동산 자리 하나 계약한다고 보신 분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기는 좀 곤란하시죠? 그럴 때 바로 선배 기수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상사나 선배는 모실 대상이 아니라 활용할 재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고 나서도 우리 김포중앙 출신으로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기회고 또 추후에 소중한 후배들한테 베풀면서 나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중개사든 소속 공인중개사든 이제 꿈에 그리시던 공인중개사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에 대한 기술적인 면을 조금 터치해 볼까 해요. 소공이냐 개공이냐에 상관이 없이 저는 명함이 그 사람의 간판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리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명함을 구비해 두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채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명함을 좋아합니다. 땡땡 부동산 대표 좋은 채라는 것보다는 좋은 채라는 사람이 자체 브랜딩화 되기를 원하고 실제로도 땡땡 부동산이 제 직업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런 마인드가 제 삶의 주체를 저로 끌어당겨 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각진 명함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요. 각지고 뾰족한 명함을 소중한 내 지갑에 집어 넣으면서 스크래치를 내고 싶지도 않고 제 명함이 누군가의 지갑에 들어가면서 모서리가 긁히면서 들어가는 것도 사실 싫어서인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찐 실무 이야기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배에게 배우는 찐 실무 강의 첫 번째 팁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와 상관없이 제 생각에 요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고 동시에 말하기와 듣기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추후 그 사람의 소득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도 요즘 종종 들리거든요. 말만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지만 일을 잘하는 분들은 대부분 말도 잘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연예인들이 신작이나 신곡이 나오면 제일 먼저 유명한 유튜버들을 섭외해서 홍보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정말 오래 집필 작업을 해오신 작가님들이 홍보에 강한 초보 작가들한테 판매 순위가 뒤처지는 걸 봐도 알 수 있어요. 요즘 책을 쓰시는 저자분들의 수입 대부분은 인세가 아닌 강의료인 걸 보면 말하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조금 느낌이 오실 텐데요. 이제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것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스스로 나만의 지도를 하나씩 그려 나가면서 터득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구력이라고 하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창 분양권 중개로 바쁘던 시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어야 할 등기인지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A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모님 매수인한테 따로 주실 돈이 있는데요. 15만 원 정도고요. 등기인지세라는 세금이거든요. 자, 그럼 이미 여기서 매도인은 등기인지세라는 세금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내 돈 15만 원을 뺏기는 기분이거든요. 그럼 바로 이런 대답이 들어옵니다. 아, 사장님 부동산 복비도 많이 벌면서 그 정도는 그냥 사장님이 서비스로 해주세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지만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B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모님, 잔금 시에 매수인에게 주어야 할 등기 인지세 15만 원은 현금으로 주실 건가요? 우체국에 가서 인지를 끊어 주실 건가요? 현금으로 주실 거면 제가 영수증 만들어서 첨부해 드릴게요. 사실 계좌 이체의 경우 뭐 거래 내역이 남아 있으므로 굳이 영수증 유무는 중요하지 않지만 최소한 매도인이 주어야 할 세금을 공인중개사가 부담해야 하는 일은 애초에 잘라버리는 거죠. 제가 수많은 분양권을 다루면서 우체국에 직접 가서 인지를 끊어 오시는 분은 정말 딱 한 번 보았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같은 내용의 언어 전달이지만 결과값은 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 전달할 수 있는 연습과 연구를 생각보다 조금 많이 하셔야 합니다. 수시로 관련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멈춰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고요. 제가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을 상담해 드리면서 느낀 건요. 무엇인가에 성공한 분들은 무엇인가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었지 자기 개발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원싱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책들을 읽기 위해서 가장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인 새벽 시간이나 퇴근 후에 늦은 밤 시간을 활용하는 거지 챌린지처럼 자기계발서를 열심히 읽고 미라클 모닝을 하신다고 해서 이 업에 성공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만 찾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만 찾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좋은 글귀나 선배의 말을 듣고 나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그런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말을 잘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인맥을 잘 활용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의 오랜 고객분 중 요식업에서 마케팅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벌고 계시는 젊은 대표님이 계세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저도 모르던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그 정보가 부동산 업자로서도 저만의 소중한 진짜 비밀 무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잠시 메모장에 오픈업이라고 적어 두시겠어요? 적어 두시고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오픈업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매출 궁금한 곳 검색이 상단에 뜹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적지 않으셔도 그냥 메모장에 써두시면 이따 제가 같이 해드릴 거예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우리 집 앞 메가커피 고촌 강변점이라던가 마곡 텃밭 과일 가게라던가 상호명을 검색하시면요. 매장 추정 매출이 나옵니다. 거기에 곱하기 1.35% 정도를 하면 현금 추정 매출까지 합산한 금액이 나와요. 현금 결제가 유독 많은 업종들은 곱하기 2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지간한 경우는 제가 몇 군데 매장에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매장 추정 매출 곱하기 1.35%를 했을 때 수입이 얼추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아직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제가 지금 얼마나 큰 팁을 드리는지 감도 잘 안 오시겠지만 현업에 계시는 대표님들은 제가 이 정보를 드릴 때마다 커피 쿠폰을 그렇게 날려주시더라고요. 동네 여러 업종의 그 매출을 다 꿰뚫고 그것을 손님에게 보여주면서 브리핑하는 부동산을 신뢰하지 않을 고객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 아마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동네 5만 군데 업종들 매출 확인하시느라 바쁘실 거고요. 항상 조용해 보이는데 저 편의점 월 매출이 7천이 넘는다고? 하면서 손가락이 바빠지실 겁니다. 이렇게 귀한 정보들이요. 다 다양한 산업군의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값진 결과입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충분히 설명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 번째 팁은요. 우리 업에 워라벨은 없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집을 몇 개 보여주고 계약서 써주면 돈 버는 직업으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 업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신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오랜만에 마음 먹고 가는 가족들 간의 해외 여행지에서도요, 쉴 새 없이 보이스톡이 울려대고요. 친구들과 모임이라도 있는 날이면 정말 그날따라 아주 날을 잡아서 전화가 울려댑니다. 세상에 돈은 저 혼자 다 버는 것처럼 친구들은 느끼고요. 모처럼 만났는데 제 전화벨 때문에 자꾸만 대화의 흐름이 끊기니까 미안해서 밥값이건 커피값이건 제가 더 내려고 하게 돼요. 나중에는 벨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철렁거리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편한 친한 부동산 대표님들과 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도 당장의 응급처치일 뿐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일과 나의 개인 시간을 분리한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이롭고요. 모든 이들이 꿈꾸는 9 to 6는 우리 업엔 없고 대신에 그들에 비해서 육체적 소모를 조금 덜하면서 좋은 경기에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좋은 메리트만 생각하셔야 번아웃 없이 롱런 하실 수 있어요. 뿐더러 9 to 6로 내 삶을 분리해서 퇴근 후의 시간만 정말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저는 스트레스를 오히려 가중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24시간 모두가 소중한 제 삶이고 제 하루니까요. 자, 대신에 퇴근 시간 이후 너무 늦게 울리는 전화들은요, 정말 중요한 계약 진행 건이나 중요한 조율 같은 게 아니라면 가볍게 넘기시고 다음날 연락하셔서 제가 늦은 시간에는 전화를 무음으로 해두어서요. 혹시 급한 일이 있으셨나요? 하고 물으세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많은 분들이 타인의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저녁 9시 이후의 연락은 가급적 받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정말 그 친한 지인분들은 밤 9시가 넘으면 진짜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제가 여러 번의 번아웃을 겪어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일도 미리 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일도 삶도 적절하게 배분해서 에너지를 쓰시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금융 치료가 가능한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나가셔야 합니다. 이 업이 정말 재밌는 게요. 한두 달 잔금이 없으면 사무실을 내놔야 하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막 그렇게 자기 탓을 하고 별의별 고민을 하다가 또 한 두세 개 매매 양타라도 쓰고 나면 이 맛에 부동산 하는 거지? 뭐 이 말이 이제 막 절로 나오시거든요. 막 계약 하나에 2천, 3천 들어오는 상가도 쓰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흉년 일대 풍년을 대비하시고 매물 작업, 고객 관리 철저하게 잘해 두시고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통으로 잡고 수입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가할 때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마사지도 받고 쇼핑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차도 마시고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막상 또 일이 바쁜 시기에는 그런 여가 시간을 즐길 시간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첫 오픈하셔서 1년은 내가 수업료를 내고 배워도 부족한 시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셔야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마음을 먹고 나서 오히려 계약이 많아졌다라는 분들의 말씀을 제가 많이 듣기도 하고요. 가만히 앉아서 어떡하지 하고 끌당하실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계약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도요, 시작을 해야 실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인도어나 연습장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도 정말 죽어라고 필드를 많이 다닌 구력이 높은 분들을 넘어서기 쉽지 않은 것처럼 다양한 도전을 즐기시고 또 실패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팁은 그 동네 서사를 알아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토리에 약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각광받는 사업이 스토리텔링 사업이라는 것을 이미 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근무하고 있는 동네의 첫 시작을 어떻게든 빠르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동 별별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땡땡 상가의 경우 1층 기준 평당가가 2,700에서 3,100 사이였고 1층 전 호실 중에 8개의 호실을 통으로 갖고 계신 아버님이 계셔서 해당 호실들은 개별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기가 좀 어렵다라던가 땡땡 안가는 그 대구에 계시던 닥터분을 전화로 2시간 정도 설득 끝에 그분의 장인 어른을 만나 뵙고 몇 시간 협상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고 땡땡 반찬 가게는 처음에 자리를 보러 오셨을 때 다른 부동산들은 어떻게든 계약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반면 유일하게 맛없으면 망한다고 음식에 정말 자신이 있으시냐고 물어봤던 그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했던 이유는 그 동네 서사를 줄줄 읊는 부동산이 그 한 곳뿐이었고 더불어 손님에 대한 진심 어린 염려와 걱정이 느껴져서였다고 합니다. 네, 뭐 제가 다 중개한 물건들의 스토리입니다. 이런 서사들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같은 라인에 있는 부동산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고요. 주변 부동산들에게 상가 손님이 계실 때 가장 먼저 연락이 오게 하는 그런 강점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씩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최소한 그 지역 원탑은 찍으실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네 번째 팁은 청소는 저녁에 하라입니다. 오전엔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머리가 좀 멍하시죠? 이렇게 활발한 시간에 수업을 너무 열심히 들으셔서 근데 사무실 청소는 굳이 뇌를 쓰지 않아도 되는 단순 노동이잖아요. 청소는 퇴근 전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여서 해도 어렵지 않을 뿐더러 깔끔해진 그 사무실을 보고 퇴근하는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아침에 깨끗한 사무실을 맞이하는 기분도 상쾌하고요. 그래서 늘 자기계발서에 눈 뜨면 이불 정리부터 하라라는 말이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출퇴근길 기분이 좋으면 우리 집에도 좋은 기운이 좀 들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실천과 만나자 좋은 결과물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자기계발서 한두 장을 읽거나 아니면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과 담소를 나눠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차 한 잔 마시고 저희 사무실은 10시 30분에서 11시 정도가 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전 전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정해진 루틴대로 월요일은 반도, 화요일은 롯데, 수요일은 레미안 등으로 나누어서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항상 이루어지는 중요한 저희의 루틴이었는데요. 고객분들에게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연락을 드려서 한 주간 나간 매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현재 해당 동호수를 빠르게 매도해드리기 위한 저희의 노력을 살짝 말씀드리거나 매수인에게는 더 좋은 매물을 매수해드리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세상 모든 행운과 행복이 깃드시길 바란다는 듣기만 해도 정말 오글거리지만 기분은 좋아지는 그런 전화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전화 작업은 딱 12시 전에 끝내도록 했어요. 조금 예민하거나 까칠한 고객분은 오후 2시 정도에 전화 작업을 하시는 것도 팁입니다. 배도 부르고 나른할 때가 오전 시간보다는 예민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같은 루틴대로 고객분들과 라포르를 형성해 나가다 보면 나중엔 저희가 계약 잔금이 있거나 담당 직원이 다른 업무로 바빠서 연락을 못 드리는 날에는 고객이 먼저 안부 전화를 주시는 경우도 정말 많았는데요.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꾸준하게 전화 작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아직 경험 전이라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학원에 출석하시던 때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다는 말이 곧 자동으로 나오실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이 여러분들 과거 삶에 대한 결과값이라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들의 행동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난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그런 마인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팁은 내 안의 헝그리 정신을 깨워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헝그리 정신은 경제적인 헝그리도 있지만 배움의 헝그리가 더 강력한 성장을 이끌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배우겠다라는 자세는 가르치는 이로 하여금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성장이고 제 생애 마지막 날 가장 성장한 모습으로 제 삶을 마감하는 게 소망인 사람이기에 수직적인 성공은 언제든지 또 다른 수직으로 무너진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항상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저와 늘 비교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제가 초보 대표님들을 위한 강의를 좀 거듭할수록 수험생 시절 교수님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대놓고 핸드폰 보시거나 손가락 만지작거리시고 뭐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코도 파시고 진짜 이 자리에 선이 안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는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열심히 필기하고 진짜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대표님들은 정말 매출이 우상향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거에 플러스 알파를 해내세요. 그리고 저에게 많은 피드백이 옵니다. 강사님 말을 듣고 실천으로 옮겨 보았더니 이런 게 좋더라 저런 게 좋더라. 그런데 강의 내내 어디 한번 떠들어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뭐 팔짱도 끼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피드백은 당연히 없죠. 추천드린 걸 안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당장 오픈하시고 열심히 10년을 일하셔도요. 제 구력을 넘어서는 건 쉽지 않으십니다. 학력 카피는 생각보다 쉬워요. 그런데 차곡차곡 켜켜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그 구력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합격할 때가 되니까 처음 학원에 왔을 때 들리지 않던 교수님들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던가요? 안 풀리던 계산 문제도 풀렸죠. 여러분이 몰입해서 쏟아내야 하는 그 시간만큼을 충분히 썼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모르시는 게 있으면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시기 질투도 하지 마세요. 그게 누가 됐든 차라리 가서 배움을 요청하세요. 창조는 편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예 새로운 시도는 거의 무라는 말에 가깝다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모르는 걸 혼자 알려고 끙끙거리는 시간에 차라리 조금 편하게 가는 길을 택하세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제가 살아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별거 아닌 커피 한 잔, 뭐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던 그 간식거리들 하나 들고 언제든지 주변 부동산 혹은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초보일 때 모르는 건 당연하다는 조금은 뻔뻔한 무기를 장착하시고 좀 앞으로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팁은 상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는 어렵고 상가는 무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제가 중개 보조원으로 있던 시절부터 상가에 더 관심이 갔어요. 저희 사무실은 1498세대 내의 아파트 내에 있는 단지 내 상가였는데 부동산이 무려 12개나 있고 모두 분양권에 목숨 걸고 일하던 시기에 저 같은 초보가 분양권을 한다고 저 쟁쟁한 구력의 분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다른 분들이 분양권에만 집중하고 매달려 있는 지금 나는 상가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로 지어지는 그 상가들이 우후죽순 들어오던 시기여서 많은 분양 그 직원분들이 사무실에 오셨고 그중 믿음이 가는 몇 분에게만 수시로 상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오실 때마다 제 사비로 할 수 있는 커피나 간식거리 등을 대접하면서 상가를 배워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상가를 쓰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아파트보다 상가가 더 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약 후 관리도 너무 깔끔했어요. 여기 계시는 현업에 계시는 우리 대표님도 저한테 했던 얘기지만 진짜 계약하고 나서 괴롭히지도 않고 나 피곤하게도 안
안 하고 돈도 깔끔하게 잘 주고 그런 게 상가거든요. 계약이 제가 성사되고 나면 분양 담당자분을 비롯해서 분양팀 전부를 모시고 저는 한우를 크게 한턱 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례적인 일이니까 저희 사무실 손님은 늦은 시간까지도 기다려 주셨다가 브리핑을 더 진지하게 해주시고 어떻게든 계약으로 이끌어내시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 나날들이었고요. 그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수입을 정말 많이 번 것은 뭐 당연하겠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더 이상 분양팀 직원분들의 도움 없이 제가 브리핑을 끝내고 호실까지 지정해서 시행사와 이제 금액 조율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상가 잘하는 부동산으로 소문이 나서 고객분보다 우리 분양팀 직원분들이 더 많이 찾는 부동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덕에 진짜 지금까지 가족처럼 지내는 소중한 인맥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열정으로 안 되는 건 없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고요. 내가 남들보다 돈을 조금 더 벌고 싶다면 남들은 보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해요. 또 누군가에게 받은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또 다른 감사로 되돌려 주었을 때 비로소 나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최근에 7분의 회원분들과 프랜차이즈 작업을 시작했었고 그 결실로 이렇게 저희만의 프랜차이즈 목록이 재본된 책으로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정말 한 달여 정도 서로 단톡방에서 공장 돌아가듯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덕분에 다른 부동산들에게는 절대로 없는 저희만의 소중한 자료가 탄생되었고요. 덕분에 이제 뭐 부동산들이 프랜차이즈 작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도전이었고 덕분에 A라는 업종을 하려면 최소한 평수는 몇 평이며 테이블은 몇 개가 들어가고 가맹비 및 시설비 등은 얼마가 드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작업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귀한 팁을 좀 드릴게요. 상가 고객이 들어옵니다. 어떤 업종이냐고 여쭈면 대부분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좋은 상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고객이 업종을 숨기시는 경우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 업종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도움을 드리죠. 예를 들어 메가커피라면 전면이 최소 3.6m는 나와야 되고 특수상권 제외하고는 임대료 300만 원이 넘는 경우 본사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파리바게트는 3,000세대의 한계인데 직선거리 600m라는 제한이 있고 베스킨라빈스는 8,000세대에 하나가 들어오지만 직선거리 1km가 제한된 데다가 기준이 30평인데 최소 25평은 넘어야 본사 승인이 나요. 30평 기준으로 가맹비랑 인테리어 비용 등은 30평 기준 4억 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찾아오신 고객이 혹시 병원이시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지원 부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시는 과에 따라 달라지니까 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해요. 라던가 고객분이 소아과를 묻는 경우 보편적으로 소아과는 3,000세대에 하나씩 들어왔었는데 요즘엔 5,000세대는 돼야 하나씩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땡땡동은 8,000세대에 이미 소아과가 2개나 들어와 있고 그중 하나는 365라서 지금 들어오셔도 수지가 맞지 않으니 차라리 타 지역으로 제가 좋은 자리를 소개해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신규 상권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기존짜리 힘들게 병원 작업해서 0.9%의 그 수수료도 실랑이를 버리면서 받는 것보다는 신규 상권으로 고객을 모시고 가서 렌트풀이나 인테리어 지원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상가마다 다르겠지만 1에서 5% 정도는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고객도 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 우리 초보 대표님들은 브리핑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상가 분양팀 직원분이 대신 해주시니 일도 배우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기회인 거죠. 여기서 제가 병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잠 좀 깨시고
자,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고 절대적이진 않지만 보편적인 계산법입니다. 메모 준비해 주시고요.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는 5,000세대에 하나, 검진내과는 최소 100평 이상을 찾으십니다. 이비인후과는 4,000세대에 하나, 피부과는 6,000에서 7,000세대에 하나, 산부인과는 1만 5천에서 2만 세대에 하나. 대신에 여러분 진료 산부인과는 5천 세대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작아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유는 이미 출산은 했거나 나이가 좀 있는 여성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규모가 큰 산부인과에 가서 꽁냥꽁냥한 분위기 속에 우두커니 나 혼자 한두 시간 기다려 진료를 보는 것보다는 빠르게 진료를 보고 약 처방만 받거나 드레싱만 받고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입이 보장이 되기 때문인데요. 운양동에 있는 진료 산부인과의 경우도 세대수가 5천 세대 정도 되었을 때 개원을 하셨고 중간에 원장님은 한번 바뀌셨지만 지금도 개원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과는 1만 세대의 한 개 정도가 보편적이에요. 1만에서 2만 정도 세대인데 1만 세대가 보편적이고 이 역시 백내장 같은 수술이 없는 그냥 진료 안과에 같은 경우는 작은 세대수에도 개원이 가능합니다. 운양동에 있는 안과의 경우도 신도시이고 아이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서 수술 대신 진료 위주로 하고 평수를 작게 해서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그 당시 세대수가 5천 세대 정도였고 지금은 8천 세대가 넘으니 전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는 서울 같은 경우는 2만 세대에 하나, 경기권이나 지방 등은 4만 세대에 한 개 정도 들어오지만 서울은 2만, 경기권이나 지방 등은 4만에 하나. 요즘에는 안과 개수에 맞추기도 한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몇 가지 요소들만 잘 외우고 계셔도 고객 입장에서는 아, 저 부동산 상가 전문인가 보다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상가를 믿고 맡길 수도 있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친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잘하려고 욕심내기보다는 어디서 좀 쉽게 들을 수 없는 이런 정보들을 잘 기억하시고 암기해 두셔도 상가를 전문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대표님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프랜차이즈들은요, 때에 따라서 계속 조건이 조금씩 변동되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메가커피만 해도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면이 3m가 나오면 본사 승인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우리가 일하는 로봇을 많이 쓰죠.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전면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제는 본사에서 3.6m 정도가 돼야 승인을 내주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상황이에요. 자, 7번째 팁은 고객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입니다. 어느 때보다 지독한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많은 대표님들의 하소연이 저에게 이어집니다. 손님이 너무 없어요. 전화 한 통 없어요. 저희 사무실만 그런가요? 이렇게 저희 집만 한가한가요? 제가 저희 사무실만 한가한가요? 라는 질문에 다른 데도 비슷해요. 그럼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다른 데는 바쁘던데요? 이러면 되게 막 침울해해.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원래도 바쁘던 대표님들은 이 불경기 속에서도 또 나름 되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어느 때보다 물건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 좋은 매물이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재산이 좀 많은 분들은요, 쇼핑을 하기에 적기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부동산 순환의 사이클을 이미 여러 번 겪어보신 분들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먼저 나갈 만한 좋은 물건들을 순서대로 추려놓고 그 전에 매도나 매수를 했던 고객분들 중에서 경제적 여력이 확인이 이제
여력이 되는 게 확인이 되셨던 분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최근 그 지역 시세와 급매로 나온 좋은 매물들을 정리해서 단톡이나 단체 문자를 한 번씩 보내보시는 것도 의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아파트여야 할 필요는 없어요. 상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상가를 나름 많이 분양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아파트 투자를 하러 오신 고객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갖고 계신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쭙고 그 정도 여력이 되신다면 아파트보다는 상가 투자가 수익성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금리도 지금보다 낮았고요. 주택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후 대책으로 상가를 사시는 게 더 괜찮은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대출 금리도 높고 부동산에 대한 불안 심리도 높아진 경우에 병원이나 일군 프랜차이즈가 맞춰진 경우가 아니면 선뜻 손님에게 브리핑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비어있는 공실이나 나와 있는 임차 물건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우리 부동산 대표님들의 수익 창출적인 면에서도 더 도움이 됩니다. 나한테 나와 있는 상가 매물들 사진을 다양하게 찍고 네이버나 다음 등 여러 카페들을 활용해서 그 상가의 특징, 장점을 살려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추천 업종들을 올려보시는 거예요. 비어있는 공실 같은 경우는 그냥 놀리기보다는 예쁘게 잘 꾸며서 공간 대여, 파티룸 대여, 이런 것들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임대인을 돕는 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대표님들을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1월 1일 네이버 메인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떠 있는 그 뉴스를 이제 클릭을 해서 보았는데 MZ세대 월급보다 높은 부수입이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떠 있는 거예요. 보셨군요. 네,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한강 주변에 있는 오피스들이 임대 매물이 없대요. 파티룸으로 꾸며서 예쁘게 이제 프로포즈라든지 뭔가 둘만의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 대여가 되고 있는 거죠. 한창 코로나가 터지고 상가들이 우후죽순 공실로 늘어날 때 저는 상가 임대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파티룸을 추천해 드렸어요. 아무리 코로나라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칠순잔치는 안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생일 파티는 해주는 젊은 엄마들을 보니까 아직 많이 생기지 않은 파티룸을 추천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큰 금액 들이지 않고 이케아나 오늘의 집 같은 사이트를 통해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해서 예쁘게 꾸며놓고 대여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객분들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오피스텔 공실은 코로나 환자 격리 가능으로 해서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 이용해서 오히려 월 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렸고요. 큰 힘 들이지 않고 생각보다 돈이 되는 틈새 시장을 자꾸만 알려드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모시고 오는 저희들만의 은어인 고구마 캐기가 가능해지더라고요. 아파트나 상가 투자를 중개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이 일을 어렵게 생각하면요. 끝이 없어요. 가볍게 그냥 툭툭 뭐 이렇게 좋은 물건 있어요 라고 임차인이나 임대인분들,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관리하면서 그분의 재산권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일적인 면에서도 지금은 더 유리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대표님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 상가는 이래서 안 돼. 저 상가는 저래서 안 돼. 충분히 뺄 수 있는 물건인데도 빈번하게 놓치세요. 나는 못 빼는데 남은 빼거든요. 나는 계약 못하고 손가락 빨고 있는데 저 자리는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프레임 안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시기가 좋고 타이밍이 적절할 때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진짜 고수는요, 어려운 시기에도 좋은 고객을 찾고 또 좋은 물건을 찾아 그것을 이어서 연결해서 나의 수익으로까지 이어올 수 있는 대표님이야말로 진정한 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모임 안에서도 혼자 아파트 단지에서 사부작거리면서 일을 하시는데 월 매출을 아파트만으로 3천만 원 이상을 올리셨던 대표님도 계시고 자문위원님도 계시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지켜보면 쉬지 않고 전화 작업을 합니다. 혹은 고객들과의 유대 관계를 계속 끊임없이 관리하고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 아이 친구 엄마들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던가 지역적으로 하는 축구회라도 나갑니다. 여성분인데 말이죠. 김포에서 상가를 정말 많이 쓰시는 어떤 부동산 대표님은요, 제가 향동 현장에 있을 당시에 본인이 운영하시는 주변 부동산 건물 그 임차인분을 모시고 오셔서 저희 상가를 중개해 주셨는데, 당시 제가 근무하던 상가가 고객이 먼저 오는 선착순으로 분양을 할 정도로 배짱을 부리던 상황이어서 등산을 가시는 손님을 거의 반 이렇게 강제로 정말 차에 태우고 과속 과태료를 물 정도로 달려오셔서 올리브영 한